조선시대 유생들의 학문터 서원. 지금은 그 시절을 추억한 채 고요히 남아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표현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평균 연령 7, 80의 어르신들이 찾았던 조용한 이 사원에 특별한 손님 초등학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이 서원에서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특별한 수업, 아이들의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되고 또 서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배워보는 값진 시간, 서원에서의 재밌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1조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걸어 나오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용산서원. 조선 1705년에 건립된 곳인데요. 구천 이세필 선생이 녹봉을 모두 털어 만든 곳입니다. 이후 유림들은 흥학 비각을 세워 그 덕행을 기렸는데요. 이세필 선생은 삼척부사에 임용된 뒤 학문과 문화가 척박했던 이곳에 후학 양성을 위해 전심을 다했습니다. 후대들은 지금까지도 해마다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모이는데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일로 오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로 오세요. 이세필 선생님은 자기 후학 양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삼척 부사로 와서 계시면서 복로를 전부 다 여기 서당에다가 전부 다 희사를 하시면서 후학 양성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원장 홍경표 이후 3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엄격하게 절차에 맞춰 제를 지낸답니다. 용산서원이 있는 한 이 삼진 다례제는 계속되겠죠. 이 서당을 건립하고 학교 21조를 제정하고 그리고 손수 나와서 서당에 나와서 친강한 이런 성각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방의 문화생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오래전 유생들의 기숙사로 쓰였던 엄경제. 지금은 지역 유림들의 모임 장소로 변모했는데요. 용산서원은 다른 곳보다도 문화재와 연구자료가 풍부합니다. 이세필 선생이 피나무판 위에 새긴 학규 21조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제자들이 보고 지킬 수 있도록 문에 걸어놓았답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서원들이 있었지만 21개조의 학교를 걸어놓고 교육한 곳은 용산서원뿐이었는데요. 덕분에 학규 21조를 비롯한 서책과 서류들은 조선시대 교육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필 선생의 지혜가 지금도 빛을 발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교육의 참된 열매를 위해 사시사철 학문에 힘쓰던 학당. 오늘 그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가 한창이랍니다. 이번에 건축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로? 아니, 건축학교요. 건축학교? 예. 어떤 내용이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건축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덤으로 이제 용산서원이 어떤 곳인지도 알려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생 멘토들과 선생님이 수업 내용을 점검해 보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그 어떤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의 조선시대의 훌륭한 교육기관이었던 이런 공간들이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지금 현대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을 다시 이제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했던 사원. 아이들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동해시 관내의 초등학생 20명이 건축 수업을 위해 서원을 찾았습니다.
옆면에 저 여기 보이는 용산사라는 것은 구천 이세필 선생님의 신의와 영전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요. 동쪽에 있는 건물은 동제, 이 서쪽에 있는 건물은 서재인데 학생들이 숙식하던 숙소고요. 지금 여러분이 그 하던 저 학당은 공부하는 교실이고 이런 것입니다. 원장님의 자상한 설명과 함께 아이들은 용산서원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무심코 보고 지나쳤던 이곳이 옛 선조들이 공부했던 학교였다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용산서원도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세필 선생이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용산서원에서 펼쳐지는 수업은 오늘로써 끝이 아닌데요. 올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다양한 예술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건축 수업도 4번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건축,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표현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건축 수업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동네 이야기 지도를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 곳은 권위적이고 조금 딱딱해 느낌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게 하려고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공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건축물이 생긴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게 하려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공간.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는 것 같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어른들은 흐뭇하기만 한데요. 예전 같으면 좀 어떻게 보면 적적하고 좀 적막감이 있었는데 아이들 와서 이제 이런 교육도 받고 하니까 상당히 그 활성화된 기분이 있고 활기찬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서원이라는 것이 지금 옛날부터 그리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적막하게 하다 요즘 와서 이제 갑자기 인성교육이 시작돼가지고 세간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언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른들인데요. 지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만들었던 건축 작품들입니다. 서원 한켠에 작은 전시장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남극에 있는 집인데 남극에 있는 투명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은 집이 이렇게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것들은 다 뭐냐면 이 통신을 통해서 남극이 지금 뭔가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어떤 그런 설치를 얘네가 다 해두잖아요. 건다가 뭐 네,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는 작품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력이 한껏 발휘됐는데요. 물 위를 지나갈 수 있는 다리와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집에 대해 만든 작품들이랍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이들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데요. 작품을 관찰하는 재미에 푹 빠진 어른들입니다.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속옷 팬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욕조에 이렇게 하얀색 욕조에. 아이들의 깜찍한 표현에 어른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이 서원에서 만든 건축물 잠깐 감상해 볼까요?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 시군에서도 많이 좀 발굴이 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원이나 한교가 사실 이렇게 죽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해가지고 살아 숨쉬는 한교 서원 사업이라고 이제 문화재청의 그런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옛 유림들의 학교, 향교에서 받는 문화 수업. 아이들은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서원은 다시 옛 모습을 찾아가고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서원들이 아이들의 감성 놀이터가 되면 참 좋겠죠. 오늘은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랍니다. 워터파크, 도서, 장미꽃하고 나무집.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만들기하고 꾸미기가 재밌어요. 아, 지금까지 어떤 거 배웠어요?
건축하고 서원에서 한 공부. 그런 거 배웠어요? 네. 다리랑 그리고 집 만들기랑 했어요. 만드니까 재밌고 쉬웠어요. 특히 만드는 게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배우는 지겨운 수업이 아니라 친구들과 힘을 합쳐 몸체보다 더 큰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인데요. 시끌벅적 아이들의 신나는 소리가 서원을 가득 채웁니다. 상상했던 집이 하나둘 만들어지는데요. 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단합심과 발표력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넘치는 작품 함께 들어볼까요? 일조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로 나오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건축 창의 교실 너무 좋았어요. 구천 이세필 선생의 후학양성 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용산서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